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교육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셉니다. IT 기술과 교육 콘텐츠를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이 사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교육업체들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가미한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육시장과 달리 공교육 시장 쪽은 많이 뒤처진 모습입니다. 국내 에듀테크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진 기자와 함께 에듀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윤 기자, 근데 저도 무려 15년 전부터 우리가 흔히 인강이라고 부르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했던 세대거든요. 그럼 제가 공부했던 것과 지금 나오는 에듀테크는 뭐가 다른 건가요? 네, 기존 온라인 강의는 이러닝으로 통합니다. 1대1 학습 방식이 특징인데요. EBS 수능 온라인 강의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아마 쉬우실 겁니다. 학습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그러나 공급자 중심이란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전교 1등이던 꼴찌던 같은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에듀테크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출발합니다. 1대1 과외처럼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낸 겁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빅데이터와 AI를 교육 콘텐츠에 접목시켜 개인별 학습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령 학생이 특정 영어 단어를 계속 틀린다는 정보가 빅데이터에 쌓이면 AI는 진도를 더 나가지 않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제 1등 학생도 있고 100등 학생도 있는데 이게 그 수준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50등 정도로 교육 수준을 맞췄다면 이제 1등 학생에게는 1등을 위한, 100등 학생에게는 100등을 위한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사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교육하는 학습지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교원그룹에서 스마트 구본과 스마트 빨간펜을 운영 중인데 네. 이 스마트 학습지는 공부 시간과 성적, 풀이 과정을 빅데이터화해서 맞춤형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로 3D 애니메이션을 보고 실시간으로 선생님에게 직접 코치를 받는 영어 상품도 있습니다. 네. 교원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디지털 콘텐츠의 장점은 쌍방향 그리고 반응형이라는 데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속성은 결국 사용자로 하여금 수동형 학습이 아닌 능동형 학습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그 장점이 있습니다. 부크레이션 서비스도 눈길을 끕니다. 웅진싱크빅은 1만여 개의 도서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 쪽으로는 천재 교육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수많은 기업들이 에듀테크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한 걸로 보입니까? 관련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교원 스마트 교육 상품 가입자 수 경우에는 지난 9월 기준으로 46만 명이 됐고요. 웅진싱크빅의 웅진북클럽은 현재 36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2015년 67조 원에서 2020년 193조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네, 전 세계 에듀테크 시장이 67조 원에서 193조면 거의 3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얘기인데 5년 만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던가요? 예, 미국과 영국, 중국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먼저 미국은 에듀테크 솔루션과 서비스, 콘텐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공제 강좌로 알려진 무크도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에듀테크 시장의 51%를 미국이 점유하고 있고요. 영국은 22%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3년간 1조 35억 원의 예산을 일선학교에 투입한다는 정도로 정부에서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 후진국이던 중국도 정부 주도 아래 매년 3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용자도 연 45%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좀 작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사실 한국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를 기록하고 있고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교육열과 초고속 인터넷망을 지닌 국가치고는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인프라 보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올해 안에 1,870
8개 초등학교의 무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10월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초등학교가 825개에 그쳤습니다. 태블릿 PC는 오늘 2021년까지 38만 5,600개를 확충한다고 했지만 전체 초등학교 수의 1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나이긴 한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워낙 시각적 자료라든지 이런 그 산업에서 활용되는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서 유치원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유치원 쪽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아무런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무선 공유기를 달아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이 500만 원에 달하는 실정인데요. 네네.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유치원에선 에듀테크 관련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웅진 싱크빅이 웅진 북킨더라는 유아교육기관 전용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것이 가입 기관 수가 1,000여 곳이 안 됩니다. 네. 2016년 말에 출시했을 때도 1,000여 곳 수준이었는데 2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 에듀테크 산업에서 좀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안 좋네요. 혹시 이것 말고도 다른 걸림돌들은 없을까요? 규제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미국과 영국 등 에듀테크 산업이 활성화된 국가들의 공통점은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에듀테크 상품을 본인들이 직접 고르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공교육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육회사들이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참여를 하기도 하는데 현재교육 같은 기존 종이 교과서를 제작했던 업들만 참여할 수 있을 뿐 다른 업체들은 많이 제한돼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규제 장벽도 있고 에듀테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산을 넘기 위해서 정부도 어떤 대응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반응은 어때요? 현재 교육부는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무선 인프라, 태블릿 PC를 보급 중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보급 속도가 너무 느리고 기기 수도 제한적이라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지난해 도서 읍면 지역의 600여 개 초등학교에 교당 무선 공유기 4대와 스마트패드 60대가 보급이 됐는데 이는 2개 반 학생이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소프트웨어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이 사실은 인프라인데 무선 인터넷이 학교든 아니면 교실이든 운동장이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보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 많이 우리나라가 부족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초등생의 코딩 교육 시간만 800시간에 이르는데요. 이 아이들은 졸업과제로 스마트폰 앱까지 개발해서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5, 6학년 실과 과목에 17시간이 배정이 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교육이 없었고 이제 내년부터 17시간씩 배정된다고 하니까 많이 늦었네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외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먼저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여전히 코딩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 있는 듯한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정부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돼서 에듀테크 산업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선진국들처럼 민간 기업이 뛰어난 콘텐츠를 공교육 커리큘럼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단순히 에듀테크 산업이 좀 뒤처지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아직 좀 부족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